네, 권혁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학습자료실에 안전보건 관련 권장도서 목록 올려놨으니까 뭐 시간 되실 때 들어가서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신경사원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사 안 하세요? 밥 먹었습니다, 집에서. 대단하십니다. 안 그래도 방금 전에 이호경 학원님 또 왜 안 들어오지? 들어와야지 또 얘기 좀 하는데. 뭐 맥주예요? 네, 좋네요. 맥주도 드시고. 덕분에 그 회의실을 또 그렇게 예약을 해주셔가지고. 아니, 회사에서 해주는 건데. 그래도요. 회사에서 하는 것도. 권혁주 아버님이 요새 이직한 지 그래도 얼마 안 되신 거죠, 지금? 예, 지금 2달 돼가고 있습니다. 좀 어때 적응이 잘 되세요? 예, 좀 적응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좀, 그 전에 다녔던 회사랑 좀 다른 건 뭐예요? 그 전에는 그 본사에 있었는데요. 좀 아직 안전 자체가 그, 이게 좀 문화가 좀 잘 안 잡혀져 있어갖고, 네. 예, 그래서 좀 안전에 대해서 좀 관리를 못할 것 같아갖고, 예, 중도 하차했습니다. 그 전에, 이직하기 전에 회사에서? 예, 예. 음, 그러니까 본사 안전인데 이제 현장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네. 그 안전 수준이 좀 너무 낮아갖고, 어떻게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일할, 네. 개선이 좀 힘들더라고요. 거기서 한계를 딱 느낀 거예요? 이거 내가 아, 역량을 뭐 이렇게 해봐야, 역량이 올라갈 수도 없고, 뭐 예, 더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 것 같지 않고, 예. 어, 좀 이렇게 사람, 뭐 소장님부터 해갖고 이제 뭐 안전관리자 전부 다 좀 이렇게 안전 마인드도 좀 안 되어 있고, 어, 뭐 점심에 뭐 거의 뭐 반주로 술 한 잔도 하고, 에? 예, 그리고 저도 좀 많이 나는 놀래갖고,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술 한잔 하시는 분은 신경상군님 못 봤는데, 점심에, 점심에 반주로 한 잔 한다고요? 요새? 예, 예. 야, 그거 되게 특이하다. 요새 예, 누가, 그래갖고, 어, 예, 그래서 안전의 그 수준이 좀 많이 낮아갖고 좀 개선이 좀 힘들더라고요. 음, 예, 그렇죠. 그러면 좀, 그렇죠. 뭐, 그래서 다닐 수가 없죠, 그러면. 예, 결국 그냥 이직을 했습니다. 이호근학원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앞에를 못 들었어요. 무슨 아니, 말씀? 앞에 볼 얘기 없어요. 앞에 볼 얘기 없는 게, 지금 이직했는데, 이직한 지 2달이 됐는데, 이직하기 전에 전 회사, 그 네. 회사가 안전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분위기도 잘 안 돼서 이직을 했다. 근데 그 전 회사가 어느 정도였냐? 점심 때 밥 먹으면서 반주 정도 하는 정도였다. 반주를요? 그러니까, 나도 아까 똑같았어요. 반주를요? 야, 이거 요새? 그 안전 쪽이시라고 했죠. 예. 그거 정말 안 좋은 거, 정말 큰일 나는 건데 그거 안전보건공단에도 떴잖아요, 포스터가. 그 술 마시지 말라고 음주 측정한다고 막. 그렇죠. 예. 어우, 아니, 현장 소장이 그랬다니까, 뭐. 야, 그거 완전히 정말 우리끼리 얘기지만 쌍팔년도 시대나 하는 건데 요즘엔 큰일 나는데 진짜. 근데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건설 업체가 이제 뭐 1군부터 뭐 2군, 3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보통 이렇게 1군, 2군 이렇게 벗어나면은 좀 그런 경우가 좀 허다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대기업 말고 예, 그렇죠. 약간 중견기업도 조금 이렇게 수주가 낮은 기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지? 그런 기업들이 그렇고. 그렇죠. 예. 근데 음, 무섭다. 음주 사고 엄청 많을 텐데. 음. 뭐야. 빨리 신경수 하고님한테 고맙다고 얘기 빨리 해요. 난 했어요. 아, 신경수 하고님 감사해요.
아닙니다. 네. 아니, 저 신경사고님은 그게 진짜 안 좋은 거야. 뭔가 했으면 칭찬해주고, 이게 감사함을 해야지 또 아니, 흥이 나는 거지. 안 신경사고님하고 알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신경사고님하고는 실제로도 보고 통화도 했었어요. 둘이서 만났어요? 아니, 저기 네. 우리 모임 때 만나가지고 많은 얘기를, 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학교 우리 안전공학과만 한번 모였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한 10명 정도 나오니까 딱 좋더라고요. 8명이었죠? 8명이었나? 한 8명, 8분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만나니까. 언제, 올해요? 올해, 학기 개강하기 전에. 예, 개강하기 전이면 2학기 개강하기 전에? 예. 맞을 내가 거예요. 보기엔 이호경 학우님은 거기 안 간 것 같은데, 표정이. 아니요, 맞아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네. 두 달, 세 달 됐나? 세 달 됐나? 얼마 안 됐네? 예. 그리고 처음엔 못 봤죠? 신경수하고님 예. 그때 드론 무슨 강의 있고 할 때. 예, 못 뵀어요. 야, 그런 게 좀 있었구나. 그리고 저기 이호경 학우님, 예. 파일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감사합니다.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올해 3월 달에 업로드하고 그다음부터 못했더라고, 나도. 나중에 또 해서 올리면 되고, 그거야. 네. 신경사고님은 일주일간 별다른 일 없으셨어요? 예, 저는 저기 다른 현장 지원 갔다 와가지고 네, 네. 네. 크게 없었어요. 네. 저기 개설하는 현장. 신경사고님은 지금 일하시면서 업무 만족도가 1부터 5일 때 몇 정도 돼요? 지금 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 권혁지장은 몇 정도 돼요? 1부터 5라고 했을 때. 업무 만족도. 1이 제일 높은 건가요? 5가 제일 높은 거예요. 5가 제일 높은 거예요. 네.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 예. 4.5 정도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시죠. 4.5 되시는 분. 4점. 4.5 되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4.5 정도면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빨리 출근하고 싶다. 요 정도가 한 4.5. 5.0 정도 되면 이미 가고 있고, 다시. 지금 우리 정은사관님이 그렇대요. 너무 일이 재미있으시고, 아직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몸담고 계신 조직 내에서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신경수 학우님이 3.0이라고 말한 그 요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조금 그러세요? 사실 그 업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그냥 직장에 대한 게 좀 저도 이직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그 회사에 대한 좀 체제나 이런 걸 좀 잡아나가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예, 그게 조금 아쉬워서 많이 나아지면 저도 한 4점이나 4.5 정도 되지 않을까. 아직은 3.0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 그 체계를 다시 바로 잡아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한 거예요? 그쵸. 지금 이제 코샤 인증도 이제 그 전에 있던 회사도 받았었는데 지금 회사도 이제 코샤 인증도 받으려고 하고 있고. MS요? 예, MS.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예. 예. 이런저런 현장, 그래서 이제 이 현장 저 현장 다니면서 저도 제 현장도 하고 있지만 여기저기 저희 자문도 하고 자문도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이나 내후년. 권혁진 학우님은 3.0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직까지 잘 파악이 안 된다인 건가요? 아니면 그리 높지 않다라는 뜻인가요? 그냥 좀 보통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직하기 이전 회사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이직을 했다는 거는 이직하기 이전 회사에 비해서 여기서는 내가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바뀔 것 같았는데 여기는 바뀔 수 있다라고 판단했으니까 이직까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아무래도 이제 건설 현장에 있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것도 있고, 예,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누군 즐겁다 그러던데. 아, 나 오늘 굉장히 혼란스럽네, 이거. 큰일 났네. 이호경 학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호경 학원이 아까 4.0이라 그랬죠? 네, 저도 뭐 나머지 일은 네. 솔직히 제가 사람 상대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좀 너무 많이 힘들어서 네. 그래도 원래는 한 2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좀 적응돼서 1? 사람 상대하는 거. 네, 원래 저 사람 좋아하고 말도 잘하고 뭐 상담도 잘하고 하는데 아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특이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네. 그리고 좀 그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안전관리자들 건설도 특히 많이 심할 거예요. 위상이 너무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무시당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오늘도 그랬고 네,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아까 4.0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5.0 만점에 4.0. 네. 그 1이 그거예요. 그 사람.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성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1밖에 안 되나요? 대부분 아닌가, 그게? 사실? 그런가요? 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람 뭐지? 뭐라 그랬지?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저는 이제 여러 개 업체 사람들 만나잖아요. 예, 다양하게. 예, 예.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제가 다 맞춰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춰주기 싫은데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맞춰준다고 맞춰주는데 이 어, 사람은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왜냐면 사람마다 다른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 사람이 내 점수를 뭐 9점 주면 7.5점 주면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업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래서 뭐 더 그런 것도 있고 왜냐면은 싫어도 우리는 좋은 표현을 해야 되고 뭐 좋으면 더 좋은 거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회사 생활이나 직장 상사 스트레스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근데 예전 회사에 비하면은 이거는 뭐 진짜 세 발의 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신경수 학원님, 예.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본인만의 이렇게 푸는 방법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지금처럼 술 마시는 거 말고? 맥주 먹는 건 그냥 예. 운동 끝나고 힘들어서 마시는 거. 예. 일단 담배 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담배를 안 피우고 좀 숨을 일단 돌려야 돼서. 아니, 그게 당장 내 눈앞에서의 관계성이 아니고, 이게 내가 그 어떤 업에 종사하면서 예.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예. 모멸감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물론 그런 예.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럴 때 어쨌든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 그러니까 본인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스트레스 해소법 이런 게 있는지 해서요. 처음에 한 2, 3년 정도 시작하고 2, 3년 정도는 상담도 좀 받았었어요. 제가 좀 내성적이어가지고 상담도 좀 받았었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하도 많이 이호경 학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하도 많이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좀 짜증나고 그럴 때는 이제 주말에 이제 저 산 가거나 등산하거나 이제 백패킹 하고 있어서 그냥 이제는 이제 그럴 때 가고 나면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가니까 이제 마음 비우고 오면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보내면 개운합니다. 그 약간 제가 얘기 들으면서 딱 들었던 느낌은 산 한번 가서 충전하고 와가지고 나머지 일주일간 소진한다는 느낌인데요, 지금. 그래서 딱 소진되고 다시 산 가서 딱 충전하고. 우리 권혁재 의원님 좀 어떠세요? 그런 어떤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을 때, 예를 들면 이 이전 회사, 그러니까 예. 아까 이호경 의원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쳇말로 무슨 예. 쌍팔년도도 아니고 무슨 점심에 반주를 소주를 먹고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근데 예. 그거를 이제 하구님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갔는데 그게 떡하니 되고 있고 예.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나만 이상한 예. 거고
이랬을 때 이제, 이거 내가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이직하는 게 맞겠다 싶으니까 이직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와 같이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을 할 때,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더더군다나 네. 현장에서 소장이 그래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유사한 일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본인만의 방법으로 푸는 방법, 뭐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화를 좀 최대한 안 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제가 상대방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내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꾹꾹 눌러 담을 시간적 여유조차 없어요. 예를 들어 너무 화가 예. 나가지고. 예. 그럴 때는 뭐 없으셨나요? 다 이걸 내가 누를 수 있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이제 저도 이제 건설 회사를 거의 뭐 한 10년 이상 다녔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 많이 화를 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음.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상대방도 이제 뭐 저랑 비슷하게 뭐 감정도 다 있고 이제 가족도 있고 하니까 좀 화내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최대한 대화로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정은석 하루님의 노하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좀 이렇게 뭔가 거대한 이 스트레스라는 게 막 몰려올 때. 저는 이제 일 말고도 아까 산행, 뭐 외적으로 이렇게 이런 취미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루 이렇게 분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 똑같은 질문인데 만약에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면은 네. 일단 가만히 있어야겠죠. 이제 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심을 잡은 다음에 표현을 해야죠. 일단 너무 화가 나면 자리를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100% 사고 날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누가 그랬더라?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입사할 때 안전관리자로서 그 R&R을 정해달라. 롤앤 리스폰시빌리티를 정해달라. 그러니까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분명한 과업 범위를 정해달라라고 했을 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실제 현장에서 너무 위험하게 작업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절차라든가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고의로 회피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네 맘대로 네가 생각해서 현장에서 쫓아내든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막 했어요. 며칠 동안. 그 협정업체 어떤 사람이 하지 말라는 어떤 기준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가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짐을 싸고 나갔는데 뭐 예를 들면 1시간 있다 보니까 다시 일하고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딱 봤더니 이제 소장이 다시 부른 거죠. 야, 공기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는 거기에 너무나 화가 났다 그러더라고.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여기서.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현장 분위기상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다시 저렇게 와버리면 자기의 말이 현장 내에서의 안전관리자로서의 말 자체가 이게 먹히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포기하게 돼 갔다 그러더라고 어떤 분 얘기가. 하기 싫고 해서 뭐 하나 이거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일을 조금 하고 하다 보니까 업체들을 또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근로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나 어떤 요청을 할 때,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예 존중을 해서.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또 들어주려고 하시고, 유도리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두리. 유도리. 어, 그래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음. 리더십,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발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요. 네, 지난주에 제가 어디 창원에 있는 어떤 회사에 강의를 하고 왔는데, 저 여태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그렇게 젠틀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딱 강의를 하러 갔는데, 나도 멍청하지. 시간을 잘못 봐가지고, 3시 10분부터인데, 그거 13시 10분을 봐서 1시 10분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시 10분부터 강의면 한 2시 10분이나 2시 반까지 가도 되는데, 잘못 봐가지고, 13시 10분인 줄 알고 12시 반에 간 거예요. 아, 해당 거기를. 더더군다나 위치가 창원이니까 KTX고 뭐가 하니까 내가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건 벌써 이미 그때 갔는데 그 본사에 있는 어떤 분이 내려가가지고 현장을 지휘하는데 딱 봤는데 이분은 방금 전 우리 정은숙 하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하 직원한테도 고마워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입에 그게 그냥 표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다 해주더라고. 그리고 또 저 강의 다 끝나고 가는데도 잠깐 들려서 그래도 식사라도 하셔야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태까지 다니면서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나 가면 가는 거지 뭐 그거를 아니 저 교수님 저기까지 좀 태워다 드려야 되고 가는 길에 시간이라도 이거 좀 차 시간하고 비교했을 때 칼국수 정도는 그러니까 메뉴도 생각한 거예요. 오래 걸릴 거 이런 거 말고 칼국수 정도는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주문해 놓고 가서 끝나면 바로 해서 또 근데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그래도 뭐 먹었는데 커피 한 잔 해야죠. 그러면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가져오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참 많은 걸 배웠다. 네, 지금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예. 상대방, 그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사실 칼국수 하나에 그때 보기 9,000원, 커피 2,000원, 막 11,000원이에요 사실. 그리고 뭐 부하지가 시켜서 저 태워주지 않았으면 제가 택시 타고 갔을 테지만 그거 10,000원, 뭐 21,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딱 받았는데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되게 기분 좋다. 너무 좋다. 되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것도 딱 쉽지는 않겠지만 관심을 갖고 항상 이렇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래서 물어봤다니까 오죽했으면.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네, 모르겠어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강의를 진짜 전국 다 다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해주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냥 진심이 묻어나지 않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래도 딱 보면 너무 그냥 뭐 인사치레, 거치레,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게 그렇게 고맙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뭘 바라지 않고 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마음 먹은 게 그날 사실 강의했는데 어 제가 느꼈을 때 강의 만족도는 별로였어요. 호응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는 다시는 안 온다는 거 이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걸로 마음이 바뀌었어. 부르면 다시 다음번에는 좀 더 타이트하게 준비해서 좀 와야 되겠다. 좀 다른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보고 뭐 이렇게 마음 먹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리더십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네. 근데 오랫동안 습득이 돼야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면 무협지나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고수들끼리 만났을 때 초식을 그 정도 아니고 아니 제가 느끼기에는 초식을 이렇게 겨루기 이전에 그 아우라로 딱 이제 아는 거지 이제 저 정도 레벨이면 내가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표면적으로 예를 들면 감정 컨트롤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딱 대화를 나눠보면 바로 얼굴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 지금 화났구나. 이 사람 지금 굉장히 지금 극도의 어떤 흥분 상태에 들어갔구나. 이걸 아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랬던 게 저는 헌병대 나왔는데요. 오, 용산이 아니라 논산에서 6주 교육 받고 이제 헌병 학교로 가서 7주 교육을 더 받았는데 논산 6주 하고 헌병 그 교육 제대 가서 훈련 받을 때
극도의 두려움이란 걸 느꼈거든요. 언제 느꼈는지 아세요? 막 다른 사람한테 물리적으로 이렇게 뭔가 린치를 당하고 이런 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은. 어떨 때 되게 무섭냐면요. 제가 느꼈던 거는 저는 그렇더라고. 상대의 감정을 못 읽을 때 엄청 두렵더라고. 이 사람이 화났는지 왜냐면 헌병학교에서 이렇게 딱 교육받으면 그 사람 눈을 다 가리잖아요. 그 사람의 눈을 안 보면 이 사람 감정을 읽을 수가 없어. 이게 화났는지 이 음성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뭐가 올런지 지금 뭐 단체 월차라고 올렸는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회생활하면서도 그런 분들 만나면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상대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긍정인 건지 이게 내가 지금 협상하는데 잘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이호강하고는 그렇지 않아요? 빨리 그렇다고 해줘요. 나 이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맞은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신경사고님 좀 어떠세요? 지금 건하게 좀 취하신 것 같은데 좀 좀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주변에? 주변에 젠틀하고 그러신 분이요? 아니 그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는. 아, 마음을 읽을 수 없는 분은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한거나 아니면 뭐 협업을 하거나 뭘 할 때 내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야 될지 되게 애매해지잖아요. 이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되게 약간 뻘쭘해지고. 좀 많이 자세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주로 제가 밑에서 일을 하면은 좀 자세가 좀 소극적으로 되게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어, 자꾸 그 사람이 그걸 경계하게 된다는 건가? 살피게 된다는 건가요? 이거 그쵸. 내가 눈치 맞나? 보고. 진짜 그런가? 눈치 보고. 의중을 모르니까 제 어. 입장을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고 제 의견을 예, 그분 의중을 뭐 파악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어느 정도 의중 파악을 할 때까지 말씀 함부로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그런 상사를 두고 일할 때 진짜 어려워지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뭐가 일이 잘못됐어. 근데 사실 그거를 나한테 지시한 적은 없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지. 내가 그렇게 하게. 그러면 문제가 잘못됐어. 그러면 나중에 그분이 한마디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이제. 이거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되나? 뭐야, 나도 일단 조직의 분위기를 자꾸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했어.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유호병하고님? 그쵸. 빨리 있죠. 있다고 해줘요. 나 지금 외로우니까 빨리. 있어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뭐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나 교수님도 그렇고 혹시 밑에 부하 직원이나 네. 밑에 아래 직원들 뭐 눈치 보세요? 눈치. 네. 이게 참 어휘력이 참 그렇다. 눈치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눈치라는 게 상당히 이게 굴욕적으로 느껴지고 감정을 살핀다 그런 눈치가 그러면 아니라 그런 눈치가 아니라 음. 저는 뭐 저희 직원들이 우리가 볼라나 모르겠다. 보면 안 되는데 저희 직원들을 무슨 업무를 시키거나 뭘 하잖아요. 그러면 티가 나는 직원들이 있어요, 얼굴에. 그러겠죠? 네, 그러면 이거 다음에 시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옛날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꼰대가 생기는 거고. 우리는 그냥 시키면은 시키나 보다 뭐 뒤에서 욕을 하고 얼굴에 표정은 웃으면서 받아들이는데 요즘은 무섭더라고요. 무슨 업무 지시를 못 하겠어요. 그 근데 정도로? 그거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 저희 이제 대표님이나 다른 팀장들한테 물어봐도 야, 나도 그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골적으로. 네, 노골적으로 완전히 티가 나고 그리고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그거를 너 네, 화났냐? 아니요. 응.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응. 이거를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이런다니까요. 아.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좀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네. 변호사관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소위 MZ 세대 뭐 이런 세대들의 어떤 자기 주장이 강한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약간 과장해서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제 조직 내에서 조직
생리라는 게 있는 거니까 본인이 해야 될, 그 위치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지시를 했을 때, 이게 내 업무냐, 이렇게 반문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 서로 눈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번역자님,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아,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요, 번역자분한테. 아, 뭐 저도 예전에 뭐 그런 경우는 몇 번 있었긴 했는데요. 예, 예, 예. 일단 다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해서 1대1로 이제 따로 불러내갖고 예.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좀 그렇게 하는 행동은 아직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는 편, 예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어. 지금 이제 권혁진 학우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젠틀하게 얘기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상대를 예. 배려하면서. 예.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받아친다면, 왜 위계로 눌러요,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와, 요새는 그걸- 그렇게 얘기한대요, 다. 와, 그거는, 와, 충격인데? 왜, 본인의 권한으로 누르냐. 이러면 어떡하죠? 그러면은 좀 더 세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사고님은 그런 경우는 없으셨어요? 제 밑에 애들이 좀 몇 명 그만뒀어가지고 아, 아, 그런 경우로 때문에? 예전에 제 밑에 애들이 몇 명 그만뒀어서 그냥 네. 이제 좀 유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아, 네, 많이 유하게 하는 편이라 제가 아까 유경 말씀하셨듯이 눈치를 좀 많이 봐요. 저도 어, 이 그 업무를 이제 업무 스코프 줄 때 좀 이거 여기까지 줘도 되는지 안 줘도 되는지 아. 이만큼 시켜도 되는지 안 시켜도 되는지 막 이렇게 신경수하고님 얘기 들으니까 네. 그 생각나네요. 그 요즘 MZ세대들을 욕은 하면 안 되지만 MZ세대들이 사람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만 뭐라 하면 아까 말했듯이 나가요. 사람 교현질 안다는 게 네. 지금 현재 산업계에서 인력이 모자란다는 걸 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애들이 좀 싸게 나오는 직원들도 많고 그다음에 요즘에 법이 근로자 위주잖아요. 많이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로자 위주로 많이 되니까 뭐 조금만 뭐 하면은 뭐 진짜로 그런 게 있으면 뭐 진짜 신고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대요. 고용노동부에, 예, 예, 예. 근데 요즘엔 고용노동부 이제 근로자 편의 당연히 근로자 편의에 맞는 거고. 근데 좀 신경수 하고님 아까 얘기 들으니까 그만둔다는 얘기가 저도 공감이 확 되네요. 저희 근데 저 직원 지금 되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신경사고님, 그 강아지가 신경사고님 손 먹을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합니다, 지금. 아. 걔가 계속 뭐고 자꾸. 저게 애기랍니다, 애기. 애기라고? 예. 걔몇 살이에요? 아직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꽤 커 보이는데? 시바견은 원래 크잖아요, 좀 많이. 아직 애기예요. 시바견이 뭐예요? 일본 개 있잖아요. 일본개예요. 맞죠? 예, 일본 진돗개 같은. 진돗개 맞아, 진돗개. 근데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커요? 저 한 몇 그럼 개월 지금 이갈이 하는 거예요? 예, 아직 아, 이가 안 빠져가지고. 그래도 자꾸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는 좀, 네. 갑자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말라뮤트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말라뮤트 엄청 큰데, 나 진짜. 그 얘기 진짜 듣고. 내가 지릴 뻔했어. 걔가, 그러니까, 이 얘기 모르시니까. 정은사관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는 집에 놀러 갔었는데, 어떤 조그만 강아지가 있길래 제가 걔한테 막 달려갔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걔가 거기서 지려버리더라고, 얘가. 그렇게 있다가 이제 몇 달 후에 갔나, 1년 후에 갔나, 다시 갔는데 그 집에 놀러 갔어요.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그 집 주인이 이제 결혼했고, 부인 되시는 분이 집에 없다. 형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다. 밥 먹자. 밥 먹으려고 걔는 이제 음식 챙기고 있고, 저는 여기서 앉아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보고 있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근데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저기서 무슨
늑대 같은 애가 이렇게 딱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나가지고 내가 밥 먹다, 우와, 뭐야? 저거 뭐야? 야, 진짜 늑대야. 그러니까, 야, 무슨 늑대야, 형. 저번에 걔 오줌 지렸던 애 걔라고. 뭐? 그게 저렇게 크다고? 그 말라메트나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애들 생긴 게 어때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잖아, 애들. 와, 아니, 그 엄청 와, 나 무서웠을 그때 것 같은데. 진짜 밥 먹다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 진짜 그때. 엄청 무서웠을 것 같은데. 아, 무서운 정도가 아니고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섭다는 말은 이렇게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예측이 되면 뭐 그 어떤 강도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상쇄되는데 거기에 늑대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냐고 아파트 베란다에 그리고 걔가 나를 쳐다보고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하냐고 그거를 진짜 방금 이거 엎을 뻔했어요. 이거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진짜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트라우마 생겼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내가 죄송합니다. 중복해서 한 번 더 말하면 히베리안 허스키랑 말라뮤트 얘네들 생긴 게 장난 아니라니까요. 엄청 그러니까요. 카리스마 있어. 조금 과정에서 못 이길 것 같아. 씨, 나 진짜 걔 덤비면 나 그때 나 그거 진짜 잊지를 못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 네. 등치도 오죽해요. 말라뮤트. 씨, 뭐 엄청나잖아. 썰매 끄는 애들 아니야. 나 끌고 다닐 거야 아마. 씨, 나 씨. 아,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음. 아무튼 권혁진 학원님은 강아지 안 키우시나요? 예, 저는 안 키웁니다. 이호근 학원님은 강아지 안 키운다 그랬죠 그때? 네, 이제 키우고 싶어도 반대하셔가지고. 우리 저기 정은석 학원님은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아, 동물 안 좋아하시는구나. 오로지 사람을 키운다. 야, 그럼 시바견은 어떻게 분양받으신 거예요? 예, 저 지인한테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그 시바견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내년쯤이나 올해 말쯤에 한 마리 더 데려올. 그러면 신경수 학원님 출근하고 난 다음에 걔 혼자 있는 거예요 집에? 유치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 예, 나 미치겠네. 강아지들 유치원이 있어요? 유치원이 있어요? 네. 뭐 강아지 유치원이라고 해놓고 약간 그 강아지 놀이터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에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네, 그 마당 있고 그 마당에서 이제 놀이터처럼 해놓고 다른 강아지들이랑 노는. 오, 너 처음 알았어. 그런 데가 있어요? 예,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용도 비쌀 것 같은데 왠지? 유치원도 한 달에 싼 데는 한 20만 원 한다고 하는데 저거 보냈는데 지금 한 35만 원이거든요. 정말 애기 키우는 거랑 똑같다. 진짜 반려견이구나. 네. 정말 반려견. 와, 진짜 반려견이. 결혼 포기하고 이제 에? 결혼 포기하고 강아지. 신경수 학우님 나이도 젊으신데. 왜 벌써부터 결혼을 포기하고? 아직 생각이 없어. 근데 당분간 생각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와, 너 강아지 유치원 처음 들어봤네. 생전 처음 들어봤네. 저 솔직히 라이브 강의하면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 너무 많아가지고 뭐 저기 직무만족도 4.5도 처음 들어보고. 야, 저번에 그 재밌으신 분 그분이 안전 심리였나요? 안전 문화였나요? 그분이 안전 심리요. 그분 나 진짜 너무 궁금한데 그거 안 들어오시지? 나는 그때 진짜 진짜 배꼽 빠진 줄 알았습니다.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3주 전. 3주 전. 저 그때 라이브 강의하면서 진짜 1시간 내내 웃어가지고 완전 너무 웃어가지고. 저도 광대뼈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짜 너무 끝내줘가지고 진짜. 그분이 정말 말 언변 주변도 좋고. 이거 표현을 너무 잘하셔. 말투도 재밌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탁탁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개그맨. 그러니까 보통 이런 유머나 이런 게 그런 게 되게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웃기는 타이밍에 그 말을 해야 웃긴 거지. 그거 조금 약간 이렇게 되면 하나 재미없는데 그분 그때 진짜 빵빵 터져가지고 재밌었죠. 그 이후에 또 자료도 올렸더라고요. 그분 러시아어로 올렸어요. 러시아어 읽지도 못하는데 내가 영어로 못 올려주냐. 내가 러시아는 모르는데. 네.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딱 생각해보면
그래도 이번 학기도 벌써 다 갔어요. 다음 주 하면 이제 또 기말고사 보면 또 끝납니다, 이거. 되게 아쉬울 것 같은데. 벌써, 와,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저 벌써 다음 학기 거 이제 강의 촬영한다고 또 막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데, 어, 이게, 교수님, 이게 궁금한 게 그 라이브, 우리가 강의 듣잖아요. 네. 그게 매번 촬영하시는 거예요? 할 때마다? 학기 때마다? 라이브 강의. 라이브 강의가 아니라 우리 강의 듣는 거. 아니요. 한 번 촬영하면 3년간 쓰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2020년에 한 거를 이제 올해까지 했으니까 내년에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법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강의는 해놓고 네. 법이 바뀌었어요. 그럼 그 부분만 녹화를 떠서 편집을 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 2019년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돼 버리잖아요. 네네네네. 그거 다시 찍어야지. 그거는 뭐 조금 보충해서 갈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조금씩 변경된 거는 그러면은 교환으로 뭐 해요? 아니면? 이건 뭐 그때 그러니까 그 내용 보고 좀 봐야 되겠죠. 그게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많이 바뀐 게 아니고 위임 규정이 뭐 너무 많이 틀려진 게 아니라 그러면 뭐 한 강 정도 찍고 뭐 보충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교보제로 대처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겠죠. 법규 같은 거는 그럴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지금 3년을 그- 쓸 수 있구나. 요번에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도 좀 집어넣고 하려고. 음, 네. 8월 며칠 날 또 한번 개정이 된 것 같던데. 개정됐죠. 그리고 요번에 노무제공자에서 특고종사자 바뀌었나요? 그걸 모르겠네. 15종이 17종. 지금 17종이에요? 예. 노무종사 요번에 개정돼서? 이번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17종이고요. 네. 시행령이 8월 18일 날인가 시행령이 좀 바뀌었고, 네. 예, 조금 올해도 몇 개 바뀌었습니다. 뭐 8월 18일 날 바뀐 게 굴삭기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몇 개 바뀐 거 있고요. 네. 이거 다시 공부해야 되겠네. 특고종사자가 17종이라고요? 예, 17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7종이지? 이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15종이어야 되는데? 자,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니네, 아직 안 바뀌었네. 안 바뀌었어요? 아직 14종이고요. 이게 이제 조만간 개정될 거예요.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15종으로 바뀌어서 이제 조만간 바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개정이 이렇게 부분 개정이 자꾸 일어나는 거 이걸 그때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예, 보통 한 번 해서 한 3년간 이렇게 하고. 8월 18일 날이 개정된 게 끝이겠죠? 또 바뀔라나? 법은 계속 바뀌죠. 아니, 올해. 입법예고만 보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봤는데, 작년에는 11월 19일이 딱 그때서 끝났는데, 관계수급표, 그렇지. 이번 개정문에는 그 특고종사자 내용이 없네. 휴게 시설 때문에. 휴게 시설, 그치. 이거. 그것 때문에, 김영사군 휴게 시설이요. 네. 건설 쪽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예를 들면 단기간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것도 똑같이 8월 18일 개정된 것처럼 똑같이 있어야 돼요? 저희도 고용노동부 저기 와가지고 좀 많이 지적 당했는데, 네. 일단 몽골 텐트로 하는 데도 많고, 상관없대요? 일단 이해는 해주고 있어요, 이해는. 예.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산업 쪽이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건설 쪽은 누가 한번 문의했는데 제가 건설 쪽 잘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대충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단기간일 때가 되게 애매하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근데 또 그 단기도 단기인데 부지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또 그 뭐 요즘에 CIP랑 이런 거 하는 공법 따라서 이제 또 다르니까 CIP 하는 경우는 아예 놓을 부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가나 보다. 예, 그런 데는 뭐 캐노피나 이제 그런 걸로 해도 예, 그냥 그렇게 해도 이해는 좀 어느 정도 해주더라고요. 이해한 걸로 한다고요? 예, 이해해주고 그걸로 과태료 먹이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 예.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해를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제 법이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군데 가봤는데 잘 돼 있는 데는 정말 안마의자도 돼 있고 막 이렇게 침대도 해놓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정말 열악한데 우리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가잖아. 지하 막 쇼핑몰 가면 네. 그냥 장판 하나 깔아놓고 그냥 정수기에다가 그냥 그게 다예요. 그게 휴게소로 했는데 있을 거 다 있는데 왜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있을 거 다 있대요. 근데 근데 각각의 현장마다 여건이 다 다르니까 그걸 또 일률적으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일 설명하고 다니기가 좀 힘들었는데 근데 좋은 건 이거 생기니까 야, 휴게소라는 게 생기니까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 거의 없었어요. 휴게소라는 게. 휴게실이라. 그래도 얼마 전에 올 여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잖아요. 4호기 그 공장 짓는데 그 제가 올려놓은 거 보셨죠? 봤다고 치고 바이오로직스 공장 짓는데 휴게 공간이 너무 모자르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너무 모자라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지렸대잖아요. 다 큰 것도 그냥 해버리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 교수님 화장실 얘기하니까 그 쿠팡에 그 내용 나오지 않았나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고 막 해가지고 뉴스에 막 나오지 않았었나? 그 기억이 나네. 예. 그래서 일부러 하나밖에 안 만들었다 막 이런 얘기 있고. 무슨 일부러 한 번. 근데 그게 화장실을 작업 장소를 넓히기 위해서 화장실 하나인가 두 개인가밖에 안 만들었다면 그런 얘기 아니었나요? 제가 그 자세한 건 모르겠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예 계획을 안 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에 근로자 당 화장실 기본적인 휴게 시설이나 이런 기준에도 맞춰서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그때 어디 가서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 요건에서 보면 사망자 1명 이상도 있지만 1년 이내에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만 나와도 중대산업재해예요. 근데 그 관련돼서 직업성 질병 해가지고 시행령 별표일에 24가지 질병으로 딱 고정해놨단 말이에요. 그 24번째가 열사병이에요. 열사병 3명만 나와도 중대산업재랑 똑같다고. 근데 어떻게 안 해놓냐고. 그러니까 난 더더군다나 중대산업재 제일 많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중증도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열사병이야. 그러면 뭐 입원해야 되는 거야, 며칠 이상 요양이 필요한 거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그 판정만 받으면 그게 1년에 3명만 나와도 중대산업재랑 똑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중대산업재 판정 받아버리면 개인한테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 양벌 규정에서 법인한테 50억 이하의 벌금, 또 손해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도 매기고 뭐 그걸로만 끝나나? 작업정지 당연히 걸리고 행정조치 다 걸리고 경영 책임자한테는 또 수강 명령까지 주고 이행 안 하면 과태료 5천만 원까지 매기고 막 이래 버리는데 장난이 아닌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관리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나는 딱 보면서 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얘네들이 중대산업재에서 사망자 1명만 생각하고 나머지 거는 아예 생각 안 하나? 모르나 지금? 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 또. 굉장히 위험한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이제 뭐 어쨌든 산업안전보건법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좀 내용도 많이 넣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개정된 것도 너무 많고 3년 새에. 그러면 3년 지나고 나면 교수님 아까 그러면 14강, 13강까지 찍으면 하루 만에 찍는 건 아니잖아요. 기간 하루에 지금 과목이 하루에 한 강씩 하루에 한 강씩. 그럼 과목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할 수가 없어. 이게 그 이호경 학우님이 만약에 우리 교환 있잖아요. 그거 가져가서 한번 외부에서 오프라인으로 강의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하는지. 그거 엄청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압축된 내용을 하는데 와. 일주일에 한 번씩 찍어도 힘든데 그 몇 과목씩 못해요. 힘들어가지고. 이게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럼 이게 NG가 나면 안 되는 거죠? NG 나면 이제 다시 찍어야 되는 거죠. 똑같네. 그냥 저희 촬영하는 건 똑같네요. 그러면 똑같죠. 예. 편집도 해요? 그럼 따로? 어떤 편집이요? 그냥 뭐 쭉 녹화해놓고 뭐 잘라갈 부분 잘라서 편집하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사이버 대항이가 되게 좀 힘들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내용 자체가 너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요, 그런 게.
많은 내용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음. 네. 우리 권혁진 학우님은 저기 졸업이 네. 언제세요? 아, 저는 이제 1학년 끝나갖고 2, 3, 4학년 남았습니다. 네, 우리 저기 정은석 학우님하고 같이 들어오셨군요. 아, 예. 지금 2학기째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2학기. 이호근 학우님은 언제 졸업이에요? 저는 지금 3학년 2학기예요, 지금. 우리 저 신경수 저도- 학우님은 저도 3학년 2학기. 어. 그래도 지난주에 신경수 학우님 번개와 같이 예약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저기 추진력이 추진력 정말 진짜 대단합니다. 내가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런 스피드를 내가 느껴보네. 예. 이호근 학우님 사실 다른 일정 있었는데 억지로 빼고 그냥 온대요. 아니 진짜 무조건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회사에서 음. 이상한 스케줄 지방 가라는 스케줄만 없으면 정말 가능합니다. 근데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초반이라 네. 아직 1분기라 이게 아무튼 제가 조절해서 무조건 만집 가겠습니다. 채가 높게. 조절해서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멀지도 않고. 권혁진 학우님은 댁이 어디시죠? 저 경기도 남양주 진접에 있습니다. 지금 너네. 어휴 오시네. 그럼 수원까지 가기가 어? 멀죠. 언제 모이십니까? 우리 2월 26일. 2월 25일 아니에요? 2월 26일이잖아요. 26일 날로 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잘못 아는 걸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25일입니다. 25일 토요일 맞네요. 토요일이잖아, 죄송합니다. 그때. 네, 토요일. 네, 제가 지금 착각했네요. 네, 토요일. 맞죠? 네, 25일 토요일 네. 맞습니다. 아씨. 나 또 내가 잘못 알았다고 내가 또 사과까지 했네. 아씨. 진짜. 아니 왜냐면 신경수 학우님도 같이 저랑 26일 2월 25일 날 우리 저기 세미나를 좀 하기로 해가지고. 아, 음. 8분까지 참석 가능하시니까. 네. 비즈니스실이 저기 8분까지밖에 안 된대요. 네, 8분까지인가?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몇 명 모이신 거예요? 4명. 4명. 그럼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좋죠. 네. 우리 저기 정우석 학우님.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저기 끝나고 권혁진 학우님. 예, 네, 근데 우리 끝나고 저기 수원 왕갈비를 먹기로 했죠. 네, 수원 왕갈비 먹기로 했습니다. 술 안 먹겠습니다. 술 드셔도 됩니다. 뭐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예. 네, 아무튼 오늘도 이호근 학우님이 좀 기분이 좋아져야 될 텐데 참 계속 눈치 보게 되네. 아니요. 네, 오늘도 저기 아주 네. 알찬 대화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네,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주말에 네. 토요일 날 이수경 교수님 수업 들어갔다는데 라이브 강의 네. 12월 17일 날 다른 교수님들이랑 다 하셔가지고 종강 모임 하신다는데 그 맞아요? 12월 17일이요? 종강이 있어요? 종강 모임 학교에서 하신다고 그러시던데 맞아요. 학생들도 다 하는 거예요? 일단 그 라이브 강의를 저만 들어가가지고 다른 분들 다 안 들어오셔서 확인을 못했거든요. 네. 뭐 오시면 좋죠. 오시면 또 학- 얼굴 학- 보고 또 좋죠. 학생들도 하는 건가? 학생이 주인인데요. 당연히. 아니, 저 교수님들끼리만. 아니. 12월 17일 토요일이요. 네, 아무튼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권혁진 학우님 공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라이브 강의 들어가지고 자꾸 예, 아닙니다. 공부하시는데. 저 메모하고 있었어요. 네. 예. 공부하는 거 아니고 우리 네. 메모하는 겁니다. 네. 오늘 굉장히 눈치 보게 되네요. 여기 양쪽 사이드로 지금.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다음 주 마지막 라이브 강의실 때 혹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